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아직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아니면 금리도 많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벌써 다 떠나고 예적금으로 옮기신 건가요? 오히려 지금이 장이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 통장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소개할 금융상품은 투자중개형 ISA입니다. 한때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혜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소문이 좀 퍼져가지고 외면을 당했다가 최근에 바뀐 정책으로 발빠른 젊은 친구들부터 폭발적으로 가입했다는 그 계좌입니다. ISA가 무엇인가요?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는 단어의 글자를 딴 것인데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금융 선진국이었던 영국과 일본에서 이런 비슷한 제도가 성과가 좋아가지고 한국도 자체적으로 이런 상품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생긴 게 이 ISA 계좌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중개형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국내 주식, 펀드, 리츠,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불리는 ELS 등에도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맞는 통장으로 불리게 되고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였던 기존 신탁형이나 일임형 IS와 달리 투자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이나 ETF 등 다양한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ISA의 유형과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찬찬히 잘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ISA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용. 각 상품별로 가입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의 거주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어민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농어민 거주자만 해당이 됩니다. 각각 유형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비과세 한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한도,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 원 한도라는 거. 그리고 세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3년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고요.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한도 내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2월도 가능하고요. 중도 인출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점. 근데 인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는 것은 아니라서 좀 주의를 해야겠죠? 또 통장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이 포인트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ISA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주식 투자가 가능한 것은 중개형, 예금도 필요하다 하면 신탁형, 그리고 전문가가 대신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면 일임형이 알맞은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각각 보수와 수수료가 나가요. 증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사 기준으로 보니까 신탁 보수는 0.2%, 연 0.2%로 수치로 1년에 1회를 가져가고요. 일임 수수료는 연 0.1% 또는 연 0.5% 정도의 그 상품별로 다르다고 하니까요. 또 분기별로 후치를 해간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두 가지는 모바일 개설이 안 된다는 게 약간 단점인데요. 보통 ISA는 전 금융사를 통틀어서 1인당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예금과 적금은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ISA와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모바일 계좌 개설이 가능해서 주식 투자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빨리 가입을 했으니까요. 혹시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가입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중개형 ISA 투자자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지켜야 만기 도래 시 순이익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 때까지 200만 원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9.9% 저율 분리과세 되는 절세 계좌라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의무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본인이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출금이 자유롭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또 투자금 2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이듬해에는 2월분이 2천만 원을 더해서 총 내년에 4천만 원까지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뿐만 아니라 연금 계좌와 연계해가지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다음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죠? 또 ISA의 또 다른 혜택, 장점은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외에 ETF에 투자를 해서 500만 원의 이익과 3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ISA 투자자는 500만 원 수익과 300만 원 손실을 서로 상계해 줍니다. 그래서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기 때문에 이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ISA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아까 500만 원 여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세금 측면에서 참 유리하죠? 네. 증권사 측에서는 해외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투자하거나 혹은 또 ETF를 자주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라면 ISA가 좋아서 적극 활용한다고 추천을 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사항들을 Q&A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설명하면서 앞에 내용도 다시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볼까요? 질문! 주식 배당금도 비과세가 될까요? 주식 배당금, 예적금, 이자, 채권형 펀드 수익 등은 전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계산하는 거, 손익통산한 이익금이 200만 원,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를 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당금 등의 이익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9.9% 세금이 발생하고요. 예적금 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는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면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ISA의 경우에는 9.9%가 적용이 됩니다. 질문! ISA에서 미국 등의 해외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안 됩니다. 신탁형 1위명 중개형 ISA 중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는 뭐였죠? 네, 중개형 ISA인데요.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개형 IS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 ETF, 그리고 그냥 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된 ETF에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해외 ETF 얘기를 어떻게 투자하냐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만 가능하다는 거 발표해 주시면 좋겠죠? 질문! 은행 신탁형 ISA를 증권사 중개형 ISA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답은 ISA는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개형으로 갈아타고 싶다면 증권사에서 ISA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탁형 ISA로 예적금만 투자했다면 빨리 이전이 되지만 환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외 펀드에 가입했다면 열흘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국내 주식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지금도 세금을 안 내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5천만 원을 공제한 후에 남은 매매 차익이 3억 원 이하면 22%,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금, 지방세를 포함해가지고 내야 한다는 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금과의 전쟁이니까 이 부분도 숙지하시면 좋겠죠? 질문. ISA 만기 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하는 계좌로 옮길 때 세액 공제 혜택이 큰가요? 얼마나 되죠? 네, 이 세액 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IRP로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원래 IRP와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불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ISA 만기자금의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추가 세액 공제는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라고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SA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